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 의예과 약학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확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통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통은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다. 확통 문제가 나오면 개이득이구나 하고 출제자에게 감사하고 시작하라고 했죠. 수능 수학 선택 과목에서 확통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통이 쉽기 때문이죠. 일단 확통 문제는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하면 끝이죠. 확통 문제는 케이스들을 찾았으면 그 이후로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 1번 문제 배점이 200점인데 이 200점 중에 200점을 그냥 준다가 아니라 100점에서 150점은 그냥 거저 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케이스들을 찾다가 케이스들 중에 빠뜨린 게 있었어도 찾은 만큼 부분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빨리빨리 한 다음에 2, 3, 4번도 있으니까 2, 3, 4번으로 넘어가야죠. 일단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제시문 기억. 하나의 상자에 다음 시행을 반복하여 공을 넣거나 꺼낸다고 하는데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면 흰 공 3개를 어떤 상자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 2 이상 4 이하면 검은 공 2개를 상자에 넣는다고 하고, 그리고 5 이상 5 또는 6이면은 상자에서 임의로 공 1개를 꺼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를 꺼낸다. 그리고 상자가 만약에 비어있을 때는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공을 넣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의 시행인데 상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제시문 기억의 시행을 K번 반복한 후에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를 AK, 검은 공의 개수를 BK라고 한다고 합니다. AK와 BK가 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K가 10이면 더 이상 시행을 반복하지 않고 멈추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요약해보면 AK가 3이고 이제 BK는 3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이다 라는 말은 1이거나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이후로부터는 3의 배수, 이때는 시행을 멈춘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이런 시행을 반복했을 때 시작 후 멈출 때까지 총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는 x가 4일 확률을 p, x가 5보다 같거나 작을 때 x는 3일 확률을 q라고 할 때 pq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상 이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2에서 4까지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 하고 5에서 6까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2에서 4까지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5에서 6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구해볼 거는 일단 X가 4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죠. 자, 먼저 일단 네 번째 끝나려면은 일단 끝나는 시점에 흰 공이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A는 한 번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A는 한 번 일어나야겠죠? 근데 A가 2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가 2번이라는 것은 지금 흰 공을 3번 넣는 거를 2번 해서 흰 공이 6개가 상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흰 공을 3개를 빼내야 되는데 3개를 뺄 수가 없으니까 지금 4번 안에. 그래서 A는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이 일어나야 되겠죠. A, B, C 지금 4번 중에.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일단 다 세보면은 일단 가능한 게, 저 줄임말로 쓰겠습니다. 흰 공 3개를 넣어. 그리고 검은 공 2개를 넣는다. 그러니까 B가 한 번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끝내려면 검은 공을 1개 꺼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흰 공 3개를 넣고 검은 공 2개를 넣고 검은 공 1개를 꺼냈으니까 지금 AK가 3이고 BK가 1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멈춰지는데, 근데 X가 지금 4니까 이거 맨 처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C를 집어넣어서 지금 X는 4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순서대로 C, A, B, C 또는 C, B, A, C 이럴 수도 있고, C, B, C, A 이런 케이스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일단 C, A, B, C 또는 C, B, A, C는 지금 이 확률은 일단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C가 2개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맨 마지막에 검은 공 1개를 꺼내야 되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 5분의 2를 곱해줘야 된다. 지금 흰 공을 3개 넣고 검은 공을 2개를 놨잖아요.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세 번째까지는. 그래서 이 중에 맨 마지막 C에서는 검은 공 1개를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중에 검은 공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를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135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C, B, C, A는 이때 지금 B가 검은 공 2개를 넣고 그 세 번째 C에서는 무조건 검은 공이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려는 안 해줘도 되니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10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일단 A가 한 번 있는 거 맞고, 이번에는 검은 공을 4개 넣는다. 그래서 B가 2개, 그리고 검은 공을 1개 꺼낸다. 이것도 세보면 마찬가지로 A, B, B, C 또는 B, A, B, C 또는 B, B, A, C
이럴 수 있고, 아니면 BBCA 또는 BCBA. 지금 첫 번째 줄은 지금 검은 공 하나를 꺼내는 걸로 끝내는 거고, 두 번째 줄은 흰 공 3개를 넣는 걸로 지금 네 번째 끈딱 시행이 끝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첫 번째 확률은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7분의 4를 곱해줘야겠죠. 이때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중에 검은 공 1개를 꺼내야 되니까 7분의 4를 곱해줘서 42분의 1이고, 두 번째 확률은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 곱하기 3분의 1 해서 3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흰 공 3개 넣고 검은 공 6개를 넣는, 그래서 A 하나, B 3개 이런 케이스들은 A, BBB 되고, 아니면 BA, BB, BBAB 또는 BBBA 다 됩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해보면 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해서 12분의 1이다. 그래서 총 다 세봤더니 X가 4일 확률은 135분의 1 더하기 108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더하기 3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을 해서 1260분의 19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P까지 구했고, 이제 X가 5보다 같거나 작을 때 X는 3일 확률, 이런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연하게 뭐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끝날 수는 없고, 이제 X가 3일 확률을 구해보죠. 다음으로 X가 3일려면은 흰 공 3개 넣고 검은 공 2개 넣고 B, 그리고 검은 공 1개 꺼내는 경우밖에 없어서, 이때도 ABC 또는 BAC 아니면 BCA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때도 지금 여기 C 마지막에 꺼내는 C는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5분의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45분의 1이고, BCA일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라서 X가 3일 확률은 45분의 1 더하기 36분의 1 해서 20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X가 5일 확률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생각을 해보면 A가 딱 한 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들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로 A는 무조건 한 번이어야 되고, 검은 공 2개 넣고
그리고 검은 공 한 개 꺼내는 거. 근데 이제 두 개가 비니까 처음에 C를 두 번 놔야겠죠. C 두 번. 아니면 흰 공 3개 넣고 검은 공 4개 넣고 해서 B 두 번에다가 검은 공 한 개 꺼내는 거. 그리고 이때도 하나가 비니까 처음에 C 한 번. 그리고 흰 공 3개 넣고 검은 공 6개 넣고 B 3번에다가 이때도 한 번이 비니까 맨 처음에 C 한 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이 처음 C 한 번을 제외하면은 X는 4일 때 케이스랑 똑같죠? 지금 이거 3개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X가 4의 케이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X가 5일 때 확률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처음에 C 한 번만 더 추가된 거니까 X가 4일 때라 보다. 그래서 3780분의 191이 되겠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 X가 5보다 같거나 작을 때 X가 3일 확률은 20분의 1 나누기 20분의 1 더하기 1260분의 191 더하기 3780분의 191을 해서 953분의 189가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 의예과 약학과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심플하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어떤 실수 알파에 대해서 f의 알파는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p라는 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f 알파라고 하고 이런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알파로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건 가에서 지금 절대값 기호가 있어서 케이스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f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4인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f 알파는 알파 더하기 4니까 지금 이 조건 f의 알파가 알파라는 조건에서 f 알파 더하기 4는 알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p를 계산해 보면 p가 2분의 알파 더하기 f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f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4고 나번 조건에서 fp 마이너스 p는 4이니까 자동적으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근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고 일단 알파랑 p를 근으로 가지니까 뭐 베타라는 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써보면 이므로 어떤 실수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p가 알파 더하기 2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f의 알파 더하기 4가 알파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위식에 x는 알파 더하기 4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f의 알파 더하기 4는 알파이므로 좌변은 마이너스 8, 좌변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우변은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4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베타는 알파 더하기 3분의 13이 나옵니다. 따라서 f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3 더하기 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조건 다를 쓰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p부터 f알파까지 fx dx 여기서 우리가 p가 알파 더하기 2고 f알파가 알파 더하기 4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 해주면 0부터 2까지 3t 플러스 2 곱하기 t 곱하기 t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알파 더하기 t 플러스 6 dt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4가 나오고 이게 지금 조건에서 12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3분의 25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f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4인 경우 그러면 f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f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4고 f의 f 알파가 알파에서 f의 알파 마이너스 4는 알파라는 식이 나오고 p는 2분의 알파 더하기 f 알파니까 알파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f 알파 마이너스 4는 알파라는 식을 조작을 해보시면 지금 f 알파 마이너스 4는 알파라는 식에서 f의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를 해보면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에서 fp 마이너스 p는 4였죠. 그래서 어떤 실수 베타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p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고 p가 알파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4 x 빼기 베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안 썼으니까 x는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알파 빼기 4이므로 좌변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우변은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베타는 알파 더하기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4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 그래서 마지막 조건에 의해서 p부터 f 알파까지 fx dx는 알파 빼기 2부터 알파 빼기 4까지 fx dx고,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3t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알파 더하기 t 마이너스 2 dt.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6 마이너스 2 알파가 되는데, 이게 1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1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 가능한 알파의 값은 3분의 25와 마이너스 3분의 41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 의학과 약학과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기억에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x의 범위에 따라서 일단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시면 4분의 3a가 나오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x 2n 플러스 1분의 2에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은 1 마이너스 x 2n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x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x는 일단 첫 번째 항은 3분의 4 곱하기 2에 x 플러스 1승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분모 분자를 x의 2n승분의 1로 나눠서 2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2n승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2 더하기 x의 2n승분의 1분의 2 곱하기, 이것도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x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2n승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니은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 ABC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칸은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므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극하는 a 더하기 b고 f-1은 4분의 3a고 그리고 우극한은 1인데 이 세 값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3분의 4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fx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므로 f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 기억이랑 니은까지는 다 해결을 한 거고 이제 제시문 디귿을 보면 됩니다. 이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P의 집합을 A라고 하자고 합니다. P는 1이 아니고 이 조건은 1과 P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R에 대해서 이게 아닐 때,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때 P가 A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fx의 개형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겠죠.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이차함수고 그리고 1까지는 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f1은 아까 2였고 점근선 역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y는 fx의 개형. 자, 그러면 p의 범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1과 p) 사이에서 리미트 x가 r로 갈 때 우극한 x-r분의 fx-fr은 f'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을 하면은 이게 r-1의 제곱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가 이쯤 있으면은 이 f'r의 값은 지금 f'p보다 더 큰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1의 제곱분의 2보다는 항상 크게 되고 이거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근데 한편으로 그래프의 개형에서 fp-f1 나누기 p-1은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왜냐면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p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점점 기울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지금 이 등식이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A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두 번째로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를 보면은 일단 이게 우극한이니까 r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런 우극한은 r-1의 제곱분의 2겠고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그냥 f'r일 거니까 3분의 8r이 됩니다. 아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는 그냥 3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r이 p와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이 범위를 3분의 8r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x 마이너스 r분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에서 fp-f1 나누기 p-1은 2분의 1보다는 작다. 그렇겠죠. 이제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보시면은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는 작겠죠. 이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지금 p가 a에 속하려면은 지금 이거랑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p-1분의 fp-f1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거나 또는 p-1분의 fp-f1이 아예 3분의 8p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한번 먼저 해보면은 p-1분의 fp-f1을 계산하면 p-1분의 3분의 4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7 이게 3분의 8p보다 같거나 작다. 이 부등식을 푸시면은 일단 부등호 방향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p-1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p-1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4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7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p의 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p-f1 나누기 p-1은 p-1분의 3분의 4p 제곱 마이너스 3분의 7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또 계산해보면은 4p 제곱 플러스 8p 마이너스 15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때는 A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가 1보다 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3분의 4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3분의 4의 2의 X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분의 2 해서 0보다 크다.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R이 1과 P 사이일 때는 이 우극한 값은 F'R일 텐데, 이게 F'P보다는 작다. 그래서 F'P보다 작은 모든 값을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P가 A에 속하려면 F'P는 P-1분의 Fp-F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3분의 4 2의 P 플러스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P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4 2의 P 플러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 양변에 P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3분의 4 P 마이너스 1 제곱 2의 P 플러스 1 빼기 1 3분의 4 P 마이너스 1 2의 P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P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3분의 4 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2 2의 P 플러스 1 넘기면 2의 2 마이너스 P 해서 정리하면 P 마이너스 2로 묶어서 3분의 4 P 마이너스 1 2의 P 플러스 1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해서 P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왜냐면 P가 1보다 클 때 이 부분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이죠. 즉 P가 1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A에 속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A라는 집합은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9 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P가 1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가 A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 의예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도파민 터지는 날이 가톨릭대 의대 4번 문제 해설 찍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 논술 문제를 푸는 것도 즐겁지만 카대 의대 문제를 풀 때 유독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 의대 4번 문제는 일단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의 엄밀성보다는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데 더 비중을 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봐보면은 제시문 기억에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를 봤는데 f2-f1의 절대값의 범위가 10부터 20까지인데 일단 아직은 모르겠고요. 나번 조건을 봤을 때 이게 역시나 그래프 개형 그리기 문제겠구나. 그죠? 이 지금 0부터 4일 때가 중요할 텐데 t가 0부터 4일 때 fgt는 ft다. 그래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t가 여기라면, 그래서 지금 이건 x축이 아니라 y는 ft를 그린 것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가 t라면 gt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세 곳이 있겠죠. 이렇게 x표 친 곳. 뭐 또 다른 가능한 상황은 지금 뭐 t가 이 자리일 때 이때는 gt로 가능한 게 두 자리가 있겠고, 또 가능한 게 뭐 이런 식이면 t가 이 자리면 이때도 gt로 가능한 자리가 두 개. 그리고 이거는 x축이 아니라 y는 ft를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계속 그래프 개형 그려서 생각하기 유형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생각은 자연스럽죠. 다음에 답번은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루트 x분의 gx 빼기 g0가 루트 3이라는 건데, 밑에다 써보면 지금 이걸 다시 써보면은 x-0분의 gx-g0 곱하기 루트 x는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gx가 x는 0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면 좌변이 0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일단 x는 0에서 gx의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나번 조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개형을 그려봤는데, 만약에 지금 0의 오른쪽 근방에서 gt는 그냥 t라면, 그래서 지금 gt가 t라는 말이 지금 이 아까 t가 여기 있을 때 gt로 가능한 다른 자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t 대신에 gt를 t 대신에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그냥 t를 택했다면, 그러면 gt는 t라면 그냥 gx의 우미분 계수가 존재를 하게 되니까 모순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0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gt가 t가 되면은 안 되고 다른 것을 택하는 상황이 됩니다. 방에서 gt는 t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0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gt가 t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gx가 뭘까요?
지금 답원 조건에서 이 극한값이 루트 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0의 오른쪽 근방에서 gx를 한번 식으로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gx가 뭘까? 자, 조건 나번을 다시 적어보면 t가 0부터 4일 때 f gt는 ft라고 했었죠. 그러면 gt는 f 틸다 인버스의 ft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f 틸다라고 쓴 것은 지금 f의 정의역을 제한시킨 함수인데요. 그래서 f의 정의역을 gt의 근방으로 제한시킨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상황에서 여기가 t면은 지금 t 말고 다른 부분에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gt를 다른 곳을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역을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을 한다든지, 만약에 gt를 지금 이쪽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그래서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f의 정의역을 제한한 함수를 f 틸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견했던 사실이 지금 gt가 t는 0에서 미분 불가였잖아요. 그래서 t는 0에서 미분 불가. 그러면 우리가 gt를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f 틸다 인버스에 ft라고 썼으니까 이 말은 일단 f 틸다 인버스는 f0에서 미분 불가. 그러면 지금 역함수 미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f 틸다 프라임의 g0가 0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헷갈리실 텐데 f 틸다의 g0는 f0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f의 개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f 틸다 프라임 g0가 0이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g0고 여기가 0이거나, 지금 y는 fx의 개형을 그린 거고 지금 이건 x축이 아니라 y는 f0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a라 하고 이 두 번째 거를 b라고 했을 때 이 b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그래프 개형은 t는 0에서 gt가 불연속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g0가 여기인데 지금 0보다 조금 커지면은 지금 g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0는 여기인데, 그래서 t는 0에서 gt가 불연속이 된다. 따라서 fx의 개형은 a번 같이 돼야 된다.
K형은 A 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G0를 알파라고 놓으면은 fx는 k x x-알파의 제곱 더하기 f0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x를 계산을 해보죠. 이제 t가 0부터 4일 때 f의 gt가 ft니까 gt 곱하기 g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t 곱하기 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해서 전개해보면 g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g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gt 마이너스 t는 0인데 gt 마이너스 t로 빼면은 묶으면은 g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알파 g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알파 t 더하기 알파 제곱은 0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0의 오른쪽 근방에서 gt가 t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쓰면은 gt는 2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알파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답원에 대입할 거예요. 답원식에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gt 마이너스 g0는 gt 마이너스 알파니까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알파 t. 그래서 루트 3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루트 t분의 gt 마이너스 g0였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t 플러스 4알파 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되는데 그러면 알파는 3이 돼야 되고 지금 g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0의 오른쪽 근방에서는 gt가 2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다 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g0가 3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일단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되죠. 0, 3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y는 f0를 나타내는 선이고 이제 y는 gx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게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일단 0 전까지는 그냥 상수 함수이고, 0 이제 0보다 커졌을 때 만약에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GT로 가능한 게 이 점 또는 이 점이었는데 지금 아까 플러스를 선택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GT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G0까지는 3이었고 지금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GT가. 그래서 T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지금 T는 여기를 따라가는데 이제 지금 FT의 값이 계속 다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3까지는 GT가 GX가. 그리고 이제 3에서 다시 늘었을 때는 지금 다시 GT를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말이 4까지 다시 늘어나는 방향이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일단 0부터 3까지는 이 방향밖에 없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3보다 더 T가 3보다 더 커질 때 이 왼쪽을 택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절로 가는 거. 그러면 이때는 G가 감소하게 됩니다. 4까지. 그래서 4 이후로부터는 그냥 다시 상수함수가 되고. 그래서 케이스가 G1X랑 G2X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거는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자 G1X랑 경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G1X는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는 3이고 X가 0부터 3까지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이게 X가 0부터 3까지고 다음에 X가 3부터 4까지 때는 그냥 X다. 그러니까 지금 0부터 3까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다시 지금 3 이후부터 다시 그대로 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T를 그냥 T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X가 4보다 클 때는 그냥 4다. 이게 첫 번째 G1X의 식이고 두 번째 G2X의 식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3이고 이때는 X가 0부터 4까지일 때는 이거고 X가 4 이후일 때는 1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G로 가능한 그래프의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n은 2다. 지금 스몰 n이라는 게 gx로 가능한 모든 함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인데
지금 G1x랑 G2x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제에서 제시문 기억의 함수 gx로 가능한 함수를 모두 구하시오 했고, 제시문 니은의 n, 제시문 니은의 n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제시문 디귿에 관한 문제만 풀면 되는데, 디귿은 뭐냐면 이제 제시문 기억의 함수 fx와 gx로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gx 아까까지 했던 논의가 fx가 주어지면은 그 fx에 따라서 g가 g1x랑 g2x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f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fx는 kx x-3의 제곱 더하기 f0 이런 꼴이었는데, 이제 이제는 k에 따라서 fx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fx와 gx로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음 s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m, 라지 m,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이라고 하죠. 이때 s는 곡선, y는 f'x, g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f'x, gx의 부호를 일단 알아야겠네요. 자, 제 디귿번 가보죠. 이제 fx는 kx x-3의 제곱 더하기 f0 에서 우리가 기억에서 안 썼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f2-f1은 -2k라 가지고 아까 안 썼던 조건이 f2-f1의 절대값의 범위가 10부터 20까지 였는데, 그래서 k의 범위가 5부터 10까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x 곱하기 gx의 범위를 알아내야 돼가지고 f'x를 계산해보면 3kx 곱하기 x-1, x-3이 됩니다. 그리고 gx의 범위는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1x랑 g2x가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x가 1부터 3까지는 f'x, gx가 음수고, x가 3부터 4까지에서는 f'x, gx가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절대값 f'x, gx, dx인데 1부터 3까지 f'x, gx, dx, 이때는 절대값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이제 3부터 4까지 f'x, gx, dx, 이때 우리가 계산했던 f'과 g를 그냥 대입해서 적분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적분부터 구해보죠. 이제 1부터 3까지는 g1x나 g2x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g1x나 g2x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g1에 1을 대입하면 4고, g1에 3을 대입하면 3이고, 지금 이 범위에서 g1x는 순 감소함수가 됩니다.
물론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y는 fx에서 지금 0, 3이고 지금 f'x가 3kx-1 fx-3이니까 gx, g1x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0까지는 3이고 지금 증가했다가 0부터 다시 감소하고 0, 1, 3, 3부터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었죠. f 틸더 이런 논의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이라고 놓고 이제 1번의 논의와 같이 g1x를 f 틸더 인버스 fx 그리고 f 틸더는 뭐냐면 f를 지금 f의 정의역을 3과 4로 제한한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부터 3까지일 때 g의 범위가 3부터 4까지니까 우리가 f의 범위를 3부터 4까지로 제한을 시켰죠. 그래서 이때 f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아까와 같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f의 정의역을 제한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적분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g1x d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틸더 인버스의 fx 곱하기 f 틸더 x dx 이거를 이제 치환 적분을 하면은 f1부터 f3까지 f 틸더 인버스의 t dt t를 fx로 치환했을 때 그러면 지금 f3부터 f1까지 f 틸더 인버스 t dt가 되고 이제 f3부터 f4까지 f 틸더 인버스의 t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f1이나 f4나 값이 4k 플러스 f 제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함수 적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3부터 4까지고 이게 f 틸더 x를 그린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f3이고 f4니까 지금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 4f4 마이너스 작은 사각형 3f3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 틸더 x dx 계산하면 4 곱하기 4k 플러스 f0 마이너스 3f0 마이너스에 4분의 5k 플러스 f0 해가지고 4분의 59k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적분을 계산했고요. 두 번째 적분을 구할 건데 이제 g1x랑 g2x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g2x일 때도부터 해보죠. 왜냐면 이제 g1x 구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뭐 똑같은데요.
이제 G2x는 또 마찬가지로 F 틸다 인버스의 fx 인데 이때는 F 틸다를 f의 정의역을 1부터 3까지로 제한시킨 그런 함수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3부터 4까지 f'x g2x는 똑같이 하면 되고요. 치환적분 똑같이 하시면 f3부터 f4까지 f 틸다 인버스 t dt 해서 f3부터 f1까지 f 틸다 인버스 t dt 해서 똑같이 해보시면은 그럼 f 틸다 x 그래프고 여기가 f3이고 여기가 f1이니까 지금 이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f1 플러스 1부터 3까지 ft 틸다 t dt 마이너스 3f3 해서 4k 플러스 f0 더하기 4k 플러스 2f0 마이너스 3f0 라서 8k가 됩니다. 그리고 3부터 4까지 f'x g1x는 그냥 계산하시면 x 1 x 3 dx니까 4분의 59k가 나옵니다. 이제 다 했네요. 이제 gx가 g1x일 때 s는 2분의 59k고 gx는 g2x일 때 s는 4분의 91k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k의 범위가 5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m은 최대값은 s의 최대값은 2분의 59 곱하기 10일 때 295가 되고 최소값 스몰 m은 4분의 91 곱하기 5를 해서 4분의 455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